안녕하십니까. 전주 계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원입니다. 2018년 12월 15일로 펼쳐지는 12월의 셋째 주 서울 토요 방송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토요 경마일 편성을 보면은 뭐 안정적인 경주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안정적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널뛰기 배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안정적인 경주에서는 거의 뭐 안정적인 흐름으로 들어오겠지만 혼전 구도가 있는 경주에서는 상당히 고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뭐 저배당도 뭐 수월차게 나올 것 같고, 뭐 중배당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지만 특히 고배당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어쨌든 연말 경마예요. 연말 경마이기 때문에 각 마방마다 이제 뭐 총 결산을 하는 그런 해입니다. 12월 달. 거기다가 뭐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최근 11월 달에 이제 모래를 전면 교체한 이후에도 의외로 12월 달에도 계속 이제 비가 왔잖아요. 비도 오고 또 눈도 오고 녹고 하면서 또 쌀쌀한 날씨에는 눈 오는 가운데에서는 또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주로가 막 떡이 지고 또 가벼워지면서 또 주로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토요 경마일에는 거의 뭐 선행 불패주로였다가 갑자기 일요 경마일에는 선행까지 와그로 무너지면서 또 추임말이 나면서 또 이변이 계속 연출이 됐었고,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토요 경마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추임마가 좀 선임마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요 경마일은 또 선행마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역시 주로가 좀 상태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배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편성으로 놓고 보면 초반에 언급한 대로 진짜 인기마 중에서 이것밖에 없다 싶은 경주는 좀 간명하게 인기마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고, 조금 불안한 인기마 있는 경주에서는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좀 배제하면서 좀 복병권 마필 위주로 해서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제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는 이변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져요. 이것도 뭐 딱히 뭐 강축이 있는 그 경주가 아닙니다. 뭐 인기마 자체들이 뭐 이렇게 썩 능력 있는 그런 말들도 아니고 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경주 양상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거리 정력 면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말은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역시 1경주는 제가 볼 때는 충마 선정이 관건일 것으로 보여져요. 충마 선정이 관건일 그런 경주인데, 자, 아무래도 4번마 정문 K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아쉽게 3차기에 머물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행도 상당히 안정감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워낙 똥말 편성, 약 편성에서 최대한 느린 경주에서의 선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말들은 만약에 경주 흐름이 빨라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불안 요소가 인기 있는 그런 말이고, 그렇다고 빼고 하시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 어쨌든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앞선 전개까지 가능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빼고 하지는 못하지만 충마감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 경주의 가장 안정적인 좀 강충마는 바로 3번은 천기라는 말입니다. 데뷔전 경주 1000m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줬었습니다.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었고, 자, 두 번째 경주인 이 10월 6일 경주에서는 11번 게이트에서 시종일관 경합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고전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외측 사격을 하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주를 포기를 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데뷔전 경주 모습을 보면 물론 1번 게이트였지만 모래를 고스란히 맞고 뛰는 가운데서 내성이 생긴 걸음으로 변화가 실전 빠르게 적응을 마친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도 지금 선행마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 주로 자체가 단거리 줄어든 거리 맞아가지고 선행 승부수를 띄우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뭐 4번마 정문 K로서도 4번 게이트니까 선행 승부수를 염두에 두고서는 전개를 치를 것으로 보여지고, 5번마 캠핑 매니아는 모래를 맞으면 아직까지는 고갯짓을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행 승부수를 띄우려고 했고, 거기다가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선행 장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말입니다. 거기다 외곽에 있는 킴포스원이라는 마필도 지난 경주 선행을 나서가지고 끈기를 보였던 그런 말이었었고, 기본적인 스피드가 나와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의 내선에서 외곽에서 좀 다소의 이제 서행이 경합구도가 있는 가운데서 기본적인 스피드도 나오는 그런 말이고, 내선에서의 편안한 선입전개가 되는 3번마 천개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말이고, 그에 반해서 또 연일 공을 들이면서 말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병합 훈련도 시켜가면서 전력을 많이 다져놓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번마 천개는 좀 더 안정적인 강축이다. 자, 이번 1경주는 3번마 천기를 좀 더 힘을 실어서 강하게 한번 힘을 실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1경기는 1000개를 축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기승기술 실수하지 않고 마필 자체가 뭐 늦발주만 하지 않는다면은 입상한 자리는 가장 무난한 말입니다. 1경주는 3번마 1000개를 중심으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 안말 경주라는 점이에요. 거기다 거리가 1300이고, 능력 자체가 이번 경우에 조금 드러나는 거는 경주로 보여져요, 이게.
우선 인기를 모은 6번마 MJ타운과 7번마 럭키소천 그리고 10번마 거몽 정도인데 뭐 세 마리 맞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인기마 구도 속에서 축선중의 관건이겠고 5번마 아워샤이먼 같은 경우에는 능검대 모습 보면은 전 구간 여유로운 주행이 돋보였는데 과연 늘어난 1300을 소화를 할까? 마방 자체가 신마 최근 들어서 신마 승부가 신사명 조교사 마방도 요새 좀 완전히 사가리가 탄 것 같아요. 초창기 조교사 개업만 하고 한 2, 3년 동안은 상대한테 각광을 받는 그런 마방이었는데 최근 뭐 승부가 자주 깨지나요? 지금 조금 이제 마방이 좀 사가리를 타고 있는데 아워샤워맨 같은 경우는 마방을 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아니지만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해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마방 스타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번 경주는 1300은 무리한 승부를 안 합니다. 마방 스타일에서는 무리한 승부를 안 하고 한번 걸음만 한번 늘어난 거리에서 걸음만 한번 재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워샤이머는 이번 경주는 말고 차기에 마필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 빠르게 정중인 거는 마필 3마리가 눈에 띄죠. 6번, 7번, 10번인데 좀 더 충마 선정이 된다면은 6번마 MJ타운이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은 8번 게이트에서 스타트 능력은 오히려 그 당시 같이 뛰었던 럭키스천보다는 스타트에서는 좀 더 발굴의 스타트 능력을 발휘했는데 스피드 면에서는 조금 밀렸어요. 럭키스천에게 좀 스피드 면에서 밀리면서 근데 게이트가 그냥 바뀐다면은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좀 더 강한 말머리가 기대가 돼요. 이 제로가. 그래서 지난 경주 같은 경우보다도 좀 더 스피드왕의 만전을 기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6번마 MJ타운 4살의 사이 편안한 선입정이 기대가 되는 말이고 좀 주로 영향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난 경주 포화주로해서 조금 막판에 럭키소천한테 탄력 면에서는 오히려 났어요. 탄력 면에서는 막판 탄력에서는 났는데 워낙 이 스피드면에서 밀리니까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추입 타임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번 경주는 지난 경주는 워낙 주로가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주로가 조금 정상 주로라면은 럭키소천은 넘어서는 겁니다. 거기다 외곽에 있는 12번마 거몽이 이번 경주 선행 제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6번마 MJ타운은 6, 7번 럭키소천과 거몽의 경합 구도를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6번마 MJ타운이 또 마필도 잘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덩치 마필답게 주폭도 괜찮고 계속 힘이 차오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인기마 중에서는 믿음이 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없어요. 3파전 구도입니다. 6번, 7번, 10번에 3파전 구도지만 좀 더 믿음이 가는 축은 6번마 MJ타운이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MJ타운을 축으로 6번과 10번 이 두 번의 마필을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금일 첫 번째로 제가 현장 승부수를 들어갈 거예요. 현장 승부를 들어가는데 뭐 크게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좀 중저배당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는 경주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뭐 저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인기를 모으는 6번마 루미네스 그리고 8번마 독도야 그리고 10번마 프라이빗맨이 인기 이제 3파전을 양보를 할 텐데 그 중에서 6번 루미네스와 8번 독도야가 아마 현장에서는 대끼리로 팔릴 거예요. 루미네스가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 데뷔전 1300을 뛰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빠른 정력이 돋보였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루미네스는 이번 경주 저는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이 데뷔전 경주를 잘 뛴 건 맞습니다만은 데뷔전 경주를 조금 1300을 무리하게 뛰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이 6주 만에 나오는데 계속 골막염에 시달렸어요. 물론 2세 마필이라는 거는 골막염이라는 거는 성장통입니다. 골막도 굳어지면서 다리도 튼튼해지면서 힘이 차면서 그러는데 근데 골막염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직전 데뷔전 경주와 같은 거에 패턴의 조교를 아직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연일 습보 훈련을 했던 거는 말이었는데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어디 지금 다리가 안 좋은지 강한 훈련보다는 구보 위주의 컨디션 위주의 조기를 맞추는 그런 말인데 뭐 컨디션 자체는 크게 뭐 이상은 없어 보이지만 전력이 좀 더 보강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패턴으로 보면은 조금 불안 요소가 있어요. 조교 패턴으로 보면은 상당히 약한 조교를 구보를 시행하면서 좀 전력 보강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겠고 8번마 독도야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경주 1000m에서는 불량주로 해서 역시 신임하필답게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조금 이제 주행 습성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인 지난 경주에서는 데뷔전 경주와는 사뭇 다른 모습, 주행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으로 선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독도야가
뭐 주로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태중이가 또 연일 또 원정 가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놨는데 이 독도여 같은 경우에는 힘이 차오르는 것이 보이는 말이에요. 이거는 상대는 고가의 마필답게 이것도 힘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주폭이 워낙 좋아요. 이게 주폭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경주 흐름에 관계없이 독도여는 좀 안정적인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10번마 프라이드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주 전개가 꼬였던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데뷔전 경주 역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에서 어느 현장 바람은 불고 인기는 몰이는 어느 정도 했던 거는 인기 4위로 인기 놀이를 했던 거란 말이었는데 초반 스타트 과정에서 이제 연속으로 양쪽의 마필에게 치해이죠. 6번, 8번에 연속으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후미권에서 이제 승부는 걸렸으니까 서둘러가지고 외곽 전기를 펼쳤던 거란 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결승선 100m 남겨놓고는 조금 이제 이 거리차를 더 이상 좁힐 여지가 없으니까 거기서 조금은 걸음을 좀 참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경주는 그렇게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난 경주 모습 보면 상당히 중속이 나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0번만 프라이드맨이 오히려 이번 경주에 가장 좀 안정적인 강축이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이 프라이드맨을 놓고 들어가는데 왜 이걸 제가 이제 현장 승부수를 정했냐면은 직전 경주에 프라이드맨의 현장 컨디션이 상당히 난조했었어요. 현장 활기도 전혀 없었고 말이 조금은 좀 쭈그리했었어요. 이게 조금 무거워 보이고 활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주력이면은 당일 현장에서 활기만 직전 경주보다 확연히 살아난다면은 쌍승식 승부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프라이빗맨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직전 경주 이거 한번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예시 컨디션을 보면 굉장히 말이 활기가 없어요. 밋밋해요. 활기도 없고 무거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주력인데 현장 활기만 살아나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그냥 꽂힐 수 있는 거란 말이다. 그래서 현장 활기만 좋으면은 직전 경주보다 조금이라도 활기만 살아난다면 저는 프라이빗맨을 쌍승식까지 노리고 현장에서 승부를 볼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말씀드린 대로 6번마 루미네스와 8번 독도였다면 독도야 쪽으로 좀 더 힘이 실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루미네스가 말씀드린 대로 훈련 강도가 낮아졌을 뿐이지 컨디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신임마들 이세마들이 훈련 강도가 낮아졌다는 거는 전력이 보강을 못했다는 거예요. 컨디션 위주 그러니까 직전 경주 지키는 걸음 정도의 걸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경기는 10번마 프라이빗맨의 현장 컨디션을 보고 그러면 첫 번째로 현장 승부수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4경주입니다. 국산만 6권 1000m가 펼쳐진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실전 빠르게 적중인 신인마들도 있고 기존 마들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우선 이번 경주에서 실전 데뷔전 경주에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 4번마 프리만니케인데 사실 능검시 때의 모습 보면은 이것도 인상적인 걸음은 아니었는데 의외로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서가지고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가지고 끈기를 보였는데 그 당시에 7번 킹 오브 선데이라는 상당히 능력 마필의 압박을 견디면서도 막판까지 끈기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오히려 편성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강급의 마필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난 그런 말로 보여져요. 그래서 프리반니케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지난 경주 제가 프리반니케를 놓고 이거를 한번 쏩니다. 마방에서 이거 현장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요거 한번 놓고 들어가가지고 아쉽게 막판에 사진 판정으로 코차기를 져가지고 좀 아쉬웠던 경기였는데 직전 경기보다 힘도 더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프리반니케는 충막감을 놓기에는 손색이 없는 그런 말이고 우선 이 6번마 컬러풀 조이가 현장 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능검 때 모습 보면은 이 게이트 고착이 됐었죠. 이게 게이트 고착 이후에 발진 불량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초반이 상당히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11월 16일 능검 이후에 과연 초반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가 관건인데 보다시피 이 컬러풀 조이 같은 경우는 능검을 뛰기 전에 주로 훈련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로 훈련을 하지 않고 뛰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발주 연습에도 공을 들이고 주로 훈련을 하면서 아마 이 악벽에 대한 그런 약점을 보완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컬러풀 조이의 우선 기본적으로 선전도 기대가 되겠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썸씽 노바디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근성이 있어 보이는 걸로 말로 보여져요. 경합 이후에도 상당한 뚝심을 보였던 그런 말입니다. 레이징 엔젤이라는 능력 마필과의 경합 이후에도 막판까지 끈기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경합과 압박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종 외곽 전기를 펼치면서도 그래서 12번마 썸씽 노바디스의 설명도 기대되겠고 3번마 논스톱 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기승기수의 부조에 쓰는 걸 잘하는 그런 마필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3번마 논스톱 플라잉과
컬러풀 조이 그리고 썸씽 노바디노의 후차권 다툼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프리만 지케는 강축이고 후차권 접전 구도인데 당일 아무래도 시니어 마필인 만큼 현장 상태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 활기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범주의 틀은 안 벗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변이 없는 경주입니다. 4번은 강축이고 3번 논스톱 플라잉이 따라가서 과연 버텨낼 것인가 아니면 컬러풀 조이가 스타트 능력이 보완된 상태에서 출전을 할 것인가 썸씽 노바스 때 근성을 어떻게 봐줄 것인가 크게 이변이 없는 그런 경주예요. 이건 4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4번만 프리만 니켈 놓고 후차권을 좀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5경주입니다. 홍합 4번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변화를 보인 거는 마필이죠. 가장 늦발 악벽길로 보였다가 변화 보인 마필 1번 베스트 블렛. 좀 더 안정적인 부담 중량은 많이 증가했죠. 지금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 대비해서 4.5kg가 불어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변화 왔다는 시점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까지 줄어드는 모습이고 계속 이게 초반이 안 좋았었어요. 초반이 항상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능력으로 막판 타려고 있는 걸음으로 계속 선전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안정이 돼버리니까 좀 더 여유롭게 우승까지 거머쥐었단 말이기 때문에 베스트 블렛의 연속 선전은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마방 승부 의지도 지금 확인된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놓고 베스트 블렛 놓고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후차권이 조금은 관건이에요. 3번만 글로벌 퀸이 지금 레이팅이 50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 선행을 근데 선행 장악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아요. 물론 선행마들이 많겠지만 선행 장악 가능성이 대하시가 워낙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대하시가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행 장악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역시 부담 중량은 좀 소폭 증가했지만 선행 나서 뭐 쉽게 죽는 그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 경주에서 아쉽게 워낙 강자들 팀에서 경합 이후에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면서 막판 끝걸에 무뎌졌지만 한번 선행 가면 쉽게 죽는 그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경주 형태, 이제 5경주쯤 되면은 주력 상태를 알 거예요. 5경주쯤 되면은 주력 상태 이제 오늘 주로가 가볍다, 보통이다, 무겁다. 이런 것이 알 것이고 내선 중계 펜스 쪽이 주로가 가볍다 아니면 외곽 쪽이 가볍다 아니면 펜스가 무겁다 외곽이 무겁다를 알 거예요. 그런 거 보시잖아요. 이게 경주 특히 결승선에서 보면은 내선으로만 들어가면 말이 퍽퍽 죽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할 수 없이 이게 주로가 무거운 거예요. 왜 그런 무거운 주로 현상이 생기냐면은 모래를 고르는 과정 속에서 모래가 안으로 계속 쓸려 들어가요. 펜스 쪽으로. 그래서 펜스 쪽에서 모래가 이제 쌓이면 걷어내고 하는데 계속 이 모래가 쓸리다 보면은 다른 데보다도 모래 두께가 더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도 좀 보시면서 오늘은 주로가 내선만 들어가면 말들이 죽네. 아니면 오늘은 의외로 얘가 외곽에서 취입이 잘 되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배팅에 좀 임하시면은 아마 좀 더 나은 그런 적중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글로벌 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선 취입을 할 거예요. 내선에서 버티길 거예요. 이거는 내선으로. 근데 만약에 취열이가 머리가 있다면은 아마 오전장에서 이제 취열이를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로는 어디가 무겁다는 걸 알 거예요. 기술들 다 그걸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또 이게 결승선에서 중간 쪽으로 틀어서 나올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앞선이 무너지면은 여기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이 숨어있는 고배당 복병권 마필이죠. 바로 8번만 크레이지 위키입니다. 데뷔전 경주 1300 그 다음에 1700 치다가 지난 경주 1000m를 뛰는 과정 속에서도 늦발주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늦발주가 일어나면서 진로가 상당히 막혀버려요. 태종이가. 그리고 나서 서둘러 가지고 이제 외곽 정리를 펼치는데 상당히 무거운 주로에서 가벼운 주로에서 이렇게 무리한 주행 이후에도 끝걸음이 살아났다는 점. 그 당시 같이 뗐던 마필이 인기 마필인 바로 글로벌 퀸이에요. 글로벌 퀸은 물론 그 당시에 좀 시달리는 그런 선행 경합 구도라든가 좀 압박을 당했지만 크레이지 위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글로벌 퀸보다 전개가 상당히 꼬인 가운데 있어서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그냥 계속 1300, 1700을 뛰다가 줄어든 거에 맞아가지고 변화가 온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앞선 무너지는 경정체라면은 크레이지 위키도 배당도 막건도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셔라. 요렇게 저는 요번 경주는 어쨌든 인기마 중에서는 3번만 글로벌 퀸 그리고 복병권 마필 중에서는 8번만 크레이지 위키 이렇게 두 마리 마필을 1번 베스트 블렛을 축으로 넣고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대 6경주입니다. 국산만 오고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 이제 제가 좀 승부 경주를 좀 중반부 이후부터 좀 승부 경주를 잡아봤어요. 오전장에 좀 주로 상태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왜 그런 현상이 그렇게 됐냐면은 어쨌든 뭐 지난주는 제가 금요 경마, 토요 경마 상당히 잘했어요.
우리 팬분들께 진짜 여러 차례 상황도 해드렸어요. 큰 상황들을 한 거라도 해드렸는데 일요일날 너무 못했어요. 제가 일요일날 뭐 핑계 같지만 일요일날은 진짜 복병마들은 거의 다 잡아냈어요. 복병마들은 잡아냈는데 그 인기를 모으는 축마를 제가 틀렸어요. 이거를 축마를. 그래서 또 인기마들을 또 못 맞춰가지고 진짜 지난 경주는 진짜 뭐 거의 뭐 올킬을 당했다 싶을 정도의 그런 1호 경마는 그랬어요. 금토일 상당히 잘해가지고 일요일날 더 자신감이 생겼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요일날 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양일간 경마를 잘못해서 일요일날 못해버리니까 저 스스로도 상당히 좀 성질도 나지만 우선은 저로 인해 가지고 좀 피해를 본 우리 팬분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금요일, 토요일 경마도 잘하면 물론 일요일 경마까지 잘할 거예요. 진짜 잘할 겁니다. 잘할 거고. 그래서 좀 일요일 경마 이번 주는 좀 승부 경주를 조금 이제 오전장에는 좀 계속 간만 보다가 중반 이후에 강하게 제가 좀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승부 경기 육경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배당 승부를 볼 거예요. 배당 승부를 볼 거고 우선 이번 경주 뭐 편성을 보다시피 승분마필들이 워낙 많아요. 지금 승분마필도 많고 기존마들도 많은 그런 있는 그런 흐름이고 거기다가 뭐 흐름 자체가 선행영합, 선두권 영합도 상당히 좀 치열한 경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인기마들이 죄다 불안 요소를 지닌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변수 여지가 많은데 이번 경주에서 제가 우리 팬분들께 참 진짜 한 구라가 아니라 몇 구라 해드렸던 그런 말이 있어요. 몇 구라 해드렸던 건 한 세 구라 정도 했던 그런 말이 있는데 진짜 상황을 냈던 그런 말이 있는데 뭐 현장 상태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여기서는 배당 승부를 볼 겁니다. 능력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한 수 위예요. 한 수 위고 전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말도 잘 만들어져 있고 여건 자체가 너무나 좋아진 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관리마예요. 그래서 육경주 여기서는 배당 승부를 볼 거예요. 특히 안말 경주라는 점이에요.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가닥 잘못하면 와그는 무너지는 경주 양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여기서는 이 육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한 구라 진짜 폭탄 배당으로 한 구라를 진짜 우리 팬분들께 꼭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제7경주입니다. 국산마 5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뭐 이번 경주도 인기마 접종도 되지만 의외로 복병권 마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제 3번마 블랙제퍼와 6번마 늘세찬이 인기를 모으는데 그나마 좀 믿음이 가요. 과연 이 3번, 6번 인기마 그대로 대끼리가 들어올 것인가? 블랙제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연투협판이 내가지고 늦발주가 입을 하나 남았어요. 지난 경주. 그러나서 탐색으로만 이겨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 역시 발주 연습에 공을 들여놓은 상태고 직전 경주 확실히 블랙제퍼가 이렇게 좀 고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연투협판이 인해가지고 당신의 현장 활기가 조금은 처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은 여기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싶었는데 워낙 편성도 물론 강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뛴 거예요. 그래서 3번 블랙제퍼의 선전도 기대가 되겠고 공백 이후에 빠르게 적응 중인 그런 말인데 계속 지금 승부를 회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연속 2번을 걸음을 아낀 마필이 6번만 늘세찬인데 이번 경주는 용문이가 기승을 합니다. 이 적임기수죠. 늘세찬하고는 적임기수이기 때문에 이게 승부가 걸릴 때는 후미권 추입을 안 해요. 이게 또 스피드는 나오는 거란 말이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를 아마 펼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3번, 6번의 선전도 기대가 되는데 역시 이번 경주는 경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마필들의 선전도 저는 기대를 해봐요. 바로 1번마 바리맨 캠프와 2번마 청술풍도 1번 바리맨 캠프도 최근 들어가지고 직전 경주 모습 보면 스타트 변화가 온 거란 말입니다. 스타트 변화가 온 그런 모습이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무시 못합니다. 2번마 청술풍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 적응을 마친 그런 모습인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상당한 스피드감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승부수가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 말 자체가 지난 경도 공백전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막판에는 좀 걸음을 좀 아끼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활기도 좀 떨어졌었고 이번 경우 선행 가슴은 쉽게 그렇게 쉬운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레이팅이 35점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는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주로 자체가 보고 근데 이건 뭐 주로에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앞뒤를 겸비한 거는 말이기 때문에 주로에는 관계없어요. 선행 승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이 3번, 6번 쪽에 좀 대적할 수 있는 거나 맞고 4파전 구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인기마 중에서 3번, 6번이겠고 과연 현장에서 3번을 놓고 축으로 가야 것인가 6번을 축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도 좀 현장 가봐야 알겠고 어떤 두 마리 마필 중에 축을 가져가더라도 1번, 2번은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3번, 6번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뭐 2번 청술풍이 진짜 선행하면 난데 직전 경주와는 달리 현장 활기가 확 살아난 그런 모습이면은
뭐 2번을 놓고 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3번, 6번 이렇게 4파전 구도 속에서 좀 치러놓을 건데 저도 당일 현장에서는 어떤 말을 가져갈지는 저도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웬만하면은 저는 뭐 6번만 아마 늘세찬 쪽을 가져갈 것 같아요. 컨디션이 크게 이상이 없으면은 6번 늘세찬을 늘세찬을 좀 축으로 좀 한번 이번 경주 공략하고 싶다. 7경주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가볍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금일 여기서 두 번째 승부를 볼 겁니다. 두 번째 승부를 보는데 여기는 좀 중배당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들어가는 승부 경주예요. 어쨌든 뭐 단거리 10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도 센 선행마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추임마가 센 추임마도 없고 근데 보면은 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박차오름의 전개 관건이에요 이게. 이게 과연 얼마큼 압박이 들어갈 것인가 이게. 그래서 이 11번마 박차오름이 제가 볼 때는 연투를 했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좀 승부 의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10조 거를 정호익 쪽에서 마방의 승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만 승부 의지가 확인이 되면은 요걸 놓고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승부를 안 할 공산이 커요. 이거는 승부를 안 할 공산이 이게 연투협파에서 뭐 굳이 이거는 언제든지 승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외곽 게이트 2세 앞말인데 계속 연투를 하면서 이렇게 승부를 볼 이유가 있을까? 거기다가 10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금 자체가 빵빵해요. 거기 제일 잘 나가는 마방 중에 한 마방이에요. 은근히 강한 마방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박대영 중에서 워낙 명장이니까 워낙 잘 나가는 마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10조 정호익 쪽에서는 서울에서 최소한 이 랭킹 5위 안에 꼽히는 조교사예요. 이거는 뭐 몇 명이 되죠. 그래서 이거 박차오름은 제가 볼 때 굳이 여기서 11번에 있어서 아마 승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좀 승부지를 확인하고 나서 요거를 빼고 아마 현장에서 아마 승부를 볼 것 같아요. 여타에 숨어있는 그런 보편권 마필들도 많은 그런 모습이고 특히 변화 보인 마필이 있어요. 변화가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마필의 입상보다는 입상을 하면서도 변화 보이면 더 좋겠죠. 근데 우선은 변화를 보인 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고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마리 눈에 띄어요. 그래서 불안한 인기 마필을 자르고 들어가는 승부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고배당 쪽에는 아닌 것 같아요. 고배당은 아니고 좀 중배당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깔끔하게 막건 좀 깔끔하게 압축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번 경주는 우리 팬분들 깔끔하게 적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배당에 초점을 맞추게 들어가는 금일 두 번째 승부경입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9경기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기입니다. 이번 9경주도 저는 좀 승부를 보고 싶어요. 이거를 승부를 현장 승부수를 보는 금일 이제 두 번째 현장 승부수를 볼 건데 솔직히 여기서는 솔직히 저 느낌은 후단은 까기 싫어요. 후단은 까기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숨기는 것도 그것도 우리 팬분들에는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후단을 까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3번 아르고로켓이 이제 아마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이게 인기를 모으는 그런 말인데 아르고로켓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분 중에 잘 뛰었어요. 잘 뛰긴 뛰었는데 지난 경주 편성 보면은 11월 17일 주로는 거의 뭐 선행 앞선에서 그렇게 죽지 않는 그런 주로였어. 이번 경주 선행이 뭐 유력시 되긴 돼요. 선행이 어느 정도 유력시 되긴 되는데 지난 경주 편성이 상당히 약편성에서 괜신히 지키는 걸음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 경주 아르고로켓이 또 이게 온다? 저는 조금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여기 경주 지난 경주 보면은 사실 한센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했었어요. 난조임에도 불구하고 선입전기에 의해도 올라오는 걸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한센글로리 같은 막판에는 조금 걸음이 조금 퍼지는 걸음이더라고요 이게. 막판에는 끝걸음 자체는 막판에는 조금 퍼지는 걸음이었는데 그래도 의외로 끈기 있게 뚝심 있게 버텨냈기 때문에 오히려 3번 아르고로켓보다는 8번 한센글로리가 좀 낫지 않을까 싶겠고 저는 이번 경주 아르고로켓이 선행을 나서가지고 무너지면은 거기다 1번 게이트 야오 스마트 캐치 이게 게이트 이탈이 워낙 좋아요 이게. 근데 이 야오 아르고로켓은 선행이 아니면 답이 이거는 또 끄는 말입니다. 아르고로켓은 다른 말이 선행가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1번이 선행을 가더라도 아르고로켓은 경합 구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테고 한센글로리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끈기는 보였지만 역시 막판에 조금 퍼졌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센글로리로서도 최대한 선행 승부수를 염두에 두고 아마 경주를 치를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다가 머니캠프 같은 경우에도 뭐 순발력 면에서는 절대로 떨어지는 말은 아니고 거기다 자유형 마필인 킹플러키도 대하시가 엄청 좋은 말이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초반부터 강한 말머리를 채찍대고 나간다면은 킹플러키도 무시 못하는 전력.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아무리 봐도 제가 노리는 말은 바로 6번가 세라킹이에요. 이거 제가 지난 9월달 경주에 한번 추천 한번 해드렸었죠. 배당 마필로. 그 당시에 병준이 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자리를 잡는 늦추입이 돼버렸어요. 이게 조금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근데 세라킹은 이게 추임마가 아니에요. 이거 세라킹이 입상을 할 때 보면은 거의 다 선행으로 입상한 경향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좀 마방의 작전면적인 성격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연속으로 지금 후미권에서 계속 탐색을 했는데 특히 지난 경주 모습 보면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탐색이었어요. 혹시 말벌 걸음 뽀록 날까봐 시종 외곽 전개 펼치면서 걸음을 숨겨놨던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 세라킹이 최근 팀 편성만큼만 띄워주면 되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 이 세라킹이 여기서 인기를 모으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 못했다고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수 위입니다. 이게. 세라킹을 현장 상태를 좀 더 보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9번 위닝윈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철경이가 이 말을 참 잘 타요. 철경이가 기승수를 보면은 그렇게 썩 나은 기승수는 아닌데 희한하게 요거 위닝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조절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입마법이 위닝윈하고는 이 호흡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구경주에 6번 세라킹과 9번만 위닝윈이 동반 입상하면 이거 고배당이잖아요. 999만건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현장에서 6번만 세라킹과 9번만 위닝윈 이 두 번의 마필의 현장 컨디션을 보고 제가 구경주에 우리 팬분들께 현장에서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에서도 아마 999 가능성이 농후해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터지는 경주예요. 그거는 구경주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배당 쪽에 보지 마시고 배당 쪽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대 10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로 펼쳐지는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이제 거리가 1700m고 1700도 거리 경험이 없는 그런 말들도 있고 뭐 거리 경험이 있는 그런 말들도 있는 그런 경기 양상인데 우선 뭐 공백 적응 마친 장산베어스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항상 이게 문제예요. 직전 공백전 경주를 선전을 했잖아요. 어쨌든 턴을 두고 나온 경주 속에서 그것도 첫 거리 늘어나는 1700을 선전을 해가지고 이번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텐데 한 번 뛰고 나서 8주만에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직전 1700을 뛰고 나가지고 말이 아직까지. 그래서 이번 경주 들어서도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지난 경주까지 해서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조금 강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연기를 시키면서 이번 주 내내 가벼운 강한 훈련보다는 계속 속보 구보 위주의 컨디션 조율만 맞추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장산베어스는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해서 당연히 현장에서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조교시 때 모습을 보면 훈련시 때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놔주지를 못해요. 전혀. 그러니까 어디가 조금 문제가 생긴 그런 말 같아요. 대문일가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모습 보면 탄력감은 나오는데 역시 초반 중반이 상당히 느린 말이에요. 그러나 1700 늘어나는 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1300, 1200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인데 1700에 대한 지구력 검증이 끝나지 않은 말이에요. 이거는. 지구력에 대한 탄력도 있고 뭐 좋아요. 좋은데 아무리 짧은 거리 추임마가 있고 긴 거리 추임마가 있고 짧은 거리 선행마가 있고 긴 거리 선행마가 있어요. 그래서 대건일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1700에 대한 거리 검증이 안 된 그런 말 같아요. 근데 마체를 보면 그렇게 저는 이게 주폭 자체는 그렇게 평범한 주폭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좀 더 이 대건일가도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마필로 보여져요. 이번 경주 제가 한번 노리고 들었으면 변화 보이는 그런 에코골드죠.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력이 4kg가 증가 늘었습니다. 근데 역시 출전마 중에서는 거리 경험이 가장 풍부한 말이에요. 거리 경험이 가장 풍부한 그런 말이고 직전 경주 변화를 보였다는 측면이 이거예요. 이 에코골드가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닙니다. 초반은 빠른 말은 아니고 항상 참고 있다가 후미에서 한 발 딱 쓰고 한 발 딱 쓰고 했고 그다음 어느 순간에 한번 걸음하면 재보려고 좀 더 중반에 서둘러면은 막판 끝걸음이 안 나왔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역시 초반은 느렸지만 중반부 1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무리한 주행이었어요. 이게 1700에 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레이스 흐름도 상당히 빨랐는데 중반부에 계속 감고 올라오는 가운데에서 막판까지 탄력을 그대로 살려봤다는 점이에요. 이게. 예전과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왔다는 측면입니다. 부담 중량은 증가했지만 덩치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에코골드가 이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주행 걸음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부담 중량이 증가했지만 변화가 확실하게 온 그런 모습이고 마무리 중에도 상당히 잘 해놓은 모습이에요. 여전히 좋은 그런 힘이고 힘 자체가 벌써 걸음 자체가 짱짱해요. 벌써
파워감이 넘치는 그런 검이기 때문에 덩치 마필로서 늘어난 부담 중에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6번은 에코골드. 특히 이번 경기는 뭐 흐름 자체가 앞선 자체가 이렇게 막 그렇게 센 앞선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의 에코골드에 좀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6번의 에코골드를 추가로 한번 이번 경기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홍대효 조기사 마방에 이제 조교보가 이제 적극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교를 시키는데 뭐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조교보가 홍대면의 조교보가 말을 상당히 잘 만들어요. 예전에 이제 정지은 조교사 마방에 이제 조교보가 이제 일로 갔는데 그 당시도 지은 내 거 정지은 내 거 싸먹을 때 말 만들 때는 이 조교보가 다 말을 만들어 놓는데 이 홍대면의 조교보 요 말 잘 만들어요 진짜 말 잘 만드는데 최근 계속 이게 손을 댔어요. 손을 대가지고 직전 경주부터 이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번 경주도 아마 계속 거래가 좋아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6번 에코월드 제가 팁까지 드린 만큼 요거 놓고 공략하셔도 됩니다. 6번 에코월드 놓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금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고 이번 경주도 좀 배당, 중배당 이상까지 한번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이거는 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인기 마필들 경주로 끝날 것 같았죠 이게. 근데 안 그래요. 인기 마필들도 대다수 말들이 조금 여건이 안 좋아졌어요. 여건도 안 좋아졌고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가운데에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마필을 보면 여기서는 분명히 한 수 위에 능력마로 보여져요. 분명히 한 수의 능력 마필인데 인기도에 비해서 너무나 이 마필이 지금 안 팔려요. 인기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노림수를 가진 거기다가 그 마필 외에 제가 노리는 관리만 크기만한 관리만 그러죠 복병만. 그게 여기서 지금 2마리나 나와요. 2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11경주에서도 아마 대차게 아마 상황이 날 수도 있어요. 제 생각대로만 풀려만 준다면은 여기 11경주에서 진짜 상황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관건은 인기마들이 좀 불안수가 있겠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복병권 세력들의 숨어있는 복병권 세력의 반란이 예상이 되는 경주예요. 이거는 능력 대비 저평가되거나 마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게 지금 계속 최근 경주 성적이 안 좋고 걸음을 숨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말 만들어 놓고 승부 보려면은 뭐 여기서 안 될 말들이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지금 최근 좋은 성적을 냈다 인기마들이 많이 인기를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인기마들은 비인기마들의 반란 예상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는 여기서는 배당까지 제가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승부로. 자, 우리 팬분들 여기서 한번 여기서도 한번 상황이 아마 제대로 제 말 생각대로 이끌어진다면은 또 말도 이미 잘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말은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제발 전개도 잘 풀리고 당일 현장 컨디션이 그대로만 이어만진다면은 11경주도 우리 팬분들께 큰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서울 11경주. 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서울제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짱콩이 이제 인기를 먹을 텐데 믿어도 됩니다. 이 마필은. 이 짱콩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10월 7일 경주에도 이 짱콩 보면은 사실 이제 예시 상태를 중심으로 이제 좀 하는 예상가들이라는가 팬들을 보면은 예시 상태 보면은 그렇게 썩 메리트를 못 느껴요. 근데 희한한 게 이거는 예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활기가 좀 밋밋해요. 좀 무거워 보이는데 출장 나가면서 몸을 풀거나 바라봐요. 실전만 가면은 미친 듯이 뛰어주는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참 이런 말들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참 드문데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짱콩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경주도 예시 상태 모습 보면은 녹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짱콩 예시 상태 보면은 저 입장으로서 참 추천하기 싫은 말인데 이미 이마필은 지난 10월 그 전 경주에도 이런 모습을 하고도 들어왔단 말인데 경주를 치르면서 몸이 풀리는 말이다. 그러면서 활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놓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짱콩을 놓고 그냥 인기말을 그대로 그냥 적중을 해줬던 그런 경주였는데 역시 믿고 공략하셔도 돼요. 이거는. 좀 더 직전 경주보다 아마 좀 나은 현장 활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짱콩이 기대가 되겠고 여타의 나머지 마필 1번만 투고인도 인기를 모을 테고 우승하우스, 파크사스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그런 마필들 이런 마필들 위주인데 다 차지하고라도 저는 요 마필 한번 다른 마필보다는 요 마필을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2마리 마필만 우선 제가 할게요. 인기마보다는 좀 비인기 마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게요. 첫 번째는 8번은 듀스 핸디캡입니다. 좀 결정력이 없다는 단점에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결정력이 제일 안 좋은 게 결정력이죠. 근성이 없다는 건데 어쨌든 추열하고 호흡도 많이 맞춘 그런 모습이고 직전 경도 보면 분명히 끝걸음에서는 이기는 걸음인데 꼭 막판 가서 한 50m, 100m 넣고 말이 거기서 서버려요.
진짜 이거 근성이 진짜 없다. 근성이 없다. 근데도 항상 보면은 말은 좋아요. 그러니까 기복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 대신 기복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근성은 없다. 그래서 배당마필로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경주예요. 베리트가. 이런 말들은 뭐 어쨌든 경험 자체가 풍부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는 신예마들보다는 이런 어떤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마필들이 좀 잘 껴줍니다. 그리고 추위를 몇 번 겪어봤잖아요. 추위를.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은 마필 중에 듀스인의 굽이 기대가 되겠고 특히 5번마 황금들판도 이번 경주를 한번 노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좀 숨어있는 보병권 마필인데 지금 승군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승부를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호미권에서 내선에서 걸음재보고 또 모래를 피하면서 걸음재보면서 지금 승부 타임을 엿보고 있는 그런 말인데 자 이번 경주 바람없는 다비드 기수 기승시키고 또 마무리 조기까지 시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9번마 황금들판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말이에요. 특히 현거리 14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좋은 그런 말이에요. 최근 경주 몸급만큼만 쪄주면 돼요. 춘식이보다는 아무래도 뭐 다비드 기수의 이승술이 낫겠죠.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짱콩은 축이다. 듀신드콥과 황금들판의 반란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라. 이번 12경주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12경주까지 방송을 마쳤고 특히 복병권 마필들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 자 크게 승리 이끌기 바라면서 자 1호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